안녕하세요. 태권조이입니다. 네, 또 오랜만이죠? 네, 반갑습니다. 제가 항암 환자니까 뭐 컨디션이 이렇게 제가 좀 오락가락 하기도 했었지만 또 전에는 제가 2인실, 여기 지금 요양병원이잖아요. 2인실을 혼자 사용했었는데 지금 제가 4인실로 옮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랑 같이 방을 쓰니까 제가 이제 자유롭게 녹음을 할 수가 없었죠. 여기 혼자 있을 만한 공간도 없고 녹음이 가능한 공간이 없어서 그러던 중 오늘은 저희 방 분들이 모두 외출을 했네요. 그래서 제가 자유롭게 녹음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랑 같이 방을 쓰시는 분들이 두 분은 방사선 치료를 하세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매일 대학병원에 가서 방사선 치료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침 식사하고 바로 이제 셔틀이나 뭐 셔틀을 타시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동을 하셔서 대학병원에서 방사선 치료를 하고 오십니다. 네, 제가 항암 1차를 지난 20일에 했고, 그리고 이제 항암 1차가 이제 기간이 거의 다 끝났죠. 왜냐하면 제가 다음 주 월요일 11일에 2차 항암을 위한 진료를 하는데, 이제 11일 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백혈구 검사, 뭐 피 검사하고 그래서 그 다음 날인 12일 날 할 수도 있다고 대학병원에서 그렇게 안내를 해주셨는데 여튼 제가 지금 1차 항암에 대한 그런 기간이 이제 그 다 지나서 그 후기를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1차 항암을 하고 경험했던 것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1차 항암 끝내고 주사 맞고 와서 백혈구 촉진 주사를 맞잖아요. 일단 이 백혈구 촉진 주사를 맞으면 항암에 대한 부작용으로 근육통이 올 수도 있다고 했지만 이 백혈구 촉진 주사로 근육통이 심하게 올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요양병원에 있다 보니까 여기 다른 환자들의 경험치를 많이 들을 수가 있잖아요. 이 백혈구 촉진 주사를 맞고 정말 너무너무 고생한 환자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은 진짜 죽다 살아난 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너무 겁먹으시려나? 아무튼 굉장히 호되게 근육통을 앓은 분이 계세요. 그리고 대체적으로는 좀 근육통이 약간 이렇게 끙끙 앓을 정도로 그렇게 좀 근육통이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미리 먹었잖아요, 약을. 제가 백혈구 촉진 주사를 맞고 근육통이 있으면 이제 참지 말라고 선생님도 얘기를 해주셨고 근육통에 먹는 진통제를 타왔는데 제가 그동안 암 걸리기 전에는 거의 양약을 안 먹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뭐 그렇게 힘든 암 투병을 하면서 너무 그렇게 힘들게 견딜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백혈구 촉진 주사를 맞고 제가 근육통이 22일 날 촉진 주사를 맞았는데 슬슬 근육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녁부터 미리 먹었어요. 진통제를. 그래서 저녁을 먹고 어, 미리 먹고 그러니까 이게 아침 저녁으로 먹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먹었죠. 미리 먹고 나니까 그 근육통이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막 심하게 감기 오면 막 심하게 끙끙 앓을 정도로 아프잖아요. 그 정도도 안 왔어요. 약간 그냥 살짝씩 쑤신다? 근육통이 조금 오긴 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근육통에 대해서는. 그런데 문제가 제가 다른 데서 제가 예상치 못한 그 고통을 겪게 되는데 언제냐면 제가 그 다음 날인가 22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 전날 제가 좀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너무 피곤해서 점심을 먹고 바로 누워서 자면 안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피곤해서 제가 잠을 자다가 점심 먹고 자다가 완전히 확 체해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원래 위장 기능이 안 좋은데 완전히 체해버려가지고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원래 한번 체하면 좀 며칠 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또 편두통 체질이기도 해요. 편두통 체질이기도 한데 요거는 이제 좀 설명이 긴데 편두통 환자들은 복부 편두통이라고 해서 저도 사실은 작년에 알았어요. 작년 연말에 아, 내가 편두통 환자고 편두통 요거는 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편두통 유발인자가 어떠어떠한 것들이고 그다음에 음, 자주 체하는데 체해서 소화제나 위장약을 먹어도 낫지 않고 그게 바로 위장 질환이 아니라 뇌에 관련된 질환이라는 거. 편두통 체질인 사람이 복부로 통증이 온다는 거. 그걸 이제 복부 편두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는 거를 제가 작년에 알았는데 지금 그래서 이번에 체한 것과 제 생각에는 그냥 체한 것과 이 복부 편두통이 아마 같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며칠 동안 되게 고생을 했어요. 되게 고생을 하고 거의 막 계속 체하니까 누룽지밖에 못 먹었는데 근데 이게 그냥 체해서 누룽지밖에 못 먹은 게 아니라 제가 체하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막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다가 화장실에서 혈압이 뚝 떨어져가지고 제가 원래 좀 혈압이 낮은 편인데 음, 이제 어렸을 때 몸이 약할 때 가끔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을 때 혈압이 떨어지는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왜 제가 전편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워낙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한 체질이라 몸이 약하면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걸 알고 열심히 운동을 해서 관리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자주 혈압이 떨어져서 쓰러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쓰러지는 건 아니고 제가 혈압이 떨어지는 그 전조 증상을 제가 알기 때문에 뭔가 앞이 깜깜하게 안 보인다든지 어지럽다든지 하면은 제가 바로 눕거든요. 누우면 혈압이 올라간다는 걸 저는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화장실에서 혈압이 떨어져서 근데 저는 이제 별로 놀라지 않거든요. 그런 경험을 많이 하니까. 근데 제가 암 걸리기 전에는 이제 좀 건강 체질로 만들면서 혈압이 떨어지는 일들이 이제 많이 없었어요. 이제 20대 때 좀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나이 들면서는 제가 이제 관리를 많이 해서 혈압 떨어지는 일이 별로 없었는데 바로 이때 체하면서 이제 혈압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확 떨어져서 이제 기어서 베드에 누웠죠. 누우니까 이제 혈압이 조금 올라가잖아요. 근데 다시 또 막 배가 아프면서 화장실 또 가고 싶은 거예요. 화장실 또 갔는데 또 화장실에서 혈압이 떨어져가지고 또 혼자 기어가지고 와서 또 기어서 와서 또 베드에 누웠죠. 그리고 이제 뭐 간호사 선생님한테도 알리지도 않고 누워 있어야지 혈압이 올라가는 거 아니까 계속 누워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제자리로 와가지고 있는데 식사 시간이 됐는데 이제 먹으러 가려고 여기는 많이 힘든 환자들은 식사를 내려달라 그래서 이렇게 병실에서 먹고 좀 거동이 괜찮고 뭐 문제가 없는 분들은 식당에 가서 그 구내식당처럼 이렇게 퍼서 뷔페식으로 그렇게 먹거든요. 그래서 식당을 가려고 이동을 하려고 일어나니까 아직 이제 제가 정상 혈압이 안 됐기 때문에 혈압이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주저앉았어요. 또 주저앉아서 다시 또 기어서 제 침대에 와가지고 누웠죠. 그래서 옆에 있는 그 같은 방 쓰시는 분이 간호사분한테 알려주셔가지고 간호사분이 이제 뭐 누룽지랑 뭐 이런 걸 내려주셨는데 못 먹겠더라고요. 이제 혈압이 완전히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혈압을 재보니까 너무너무 낮은 거예요, 혈압이. 그래서 막 간호사분은 수시로 와서 막 혈압을 체크하시고 원래 이제 상식이 그쪽에 상식이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고혈압보다 저혈압이 더 위험하다. 저혈압은 쇼크가 오면 굉장히 위험하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별로 안 쫄거든요. 그냥 뭐 자주 그랬었고 누우면 혈압이 올라가는 걸 아니까. 근데 이제 간호사분들은 막 수시로 오셔서 막 혈압 체크하시고 막 계속 안 올라간다고 이제 계속 하긴 생각해보니까 서울대병원에서도 가끔 저 혈압 낮다고 다리 올리고 있으라고 너무 혈압이 낮다고 막 다시 와서 재고 그러긴 하셨었거든요.
아무튼 뭐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지고 체력이 뭐 수술이나 이런 것들로 체력이 안 좋아지니까 원래 혈압이 낮은 체질이니까 이제 혈압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밥을 못 먹고 계속 배는 계속 아프고 위는 계속 아프니까 계속 누룽지 겨우 먹고 뭐 반찬 조금 먹고 근데 사실 평상시에는 체하면 굶으면 되게 빠르게 회복이 되잖아요. 근데 항암 환자가 굶으면 안 되고 항암할 때 잘 먹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먹어야 된다는 강박 때문에 체했는데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 저녁을 또 꾸역꾸역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체한데 또 체한 거죠. 그러니까 위를 한번 비우면 될 텐데 계속 잘 먹어야 된다, 잘 먹어야 된다. 그 강박 때문에 계속 먹었어요, 꾸역꾸역. 그러면서 아프다, 안 아프다, 아프다, 안 아프다. 막 이랬고 혈압은 뭐 며칠이 지나도 100으로 안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혈압 떨어지고 체해서 아무튼 되게 고생을 했어요. 되게 고생을 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병원이니까, 요양병원이니까 주치의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주치의 선생님 말씀이, 그 근육통 약이, 근육통에 먹는 그 진통제가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러니까 물론 뭐 혈압이 정상 혈압인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혈압이 좋은 분들은 저처럼 이제 혈압이 약한 환자들이 혈압이 떨어지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가 봐요. 그래서 앞으로 근육통이 생기면 차라리 그냥 타이레놀을 먹거라. 그 약은 먹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차 항암이 두려운 게 2차 때부터는 그 약을 1차는 이제 그 약을 먹어서 근육통 별로 없이 지나갔는데 2차는 근육통을 이제 온전히 제가 견뎌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약을 안 먹고. 그러니까 약을 먹어서 근육통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약 안 먹은 상태가 얼만큼 아플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 쫄고 있어요. 네. 아무튼 근육통은 그랬고요. 그다음에 백혈구 촉진 주사. 아까 이제 심한 근육통이 있는 환자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백혈구 촉진 주사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저도 그렇고 여기에 제가 이제 요양병원이니까 이렇게 이제 조사를 좀 해보면 다른 환자분도 저처럼 1차 항암을 하고 퇴원할 때 백혈구 촉진 주사를 아예 주는 경우가 저도 그랬거든요. 피검사 하지 않고 항암 주사 맞고 아예 그냥 줬어요. 병원에서. 그래서 24시간 이후에 뭐 협력병원에서 맞아라 또는 서울대병원에 다시 와서 맞아도 되고. 근데 다른 환자 여기에 이제 저랑 같은 병실을 쓰시는 환자 중에서 고대병원 한 분이 있고 그 백병원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두 분은 안 받은 거예요. 안 받고 한 열흘 정도 후에 내원을 하는데 그때 피검사를 했는데 호중구 수치가 500 이하로 떨어져가지고 너무너무 고생을 하고 1인실에 격리되고 음식 다 익혀서 먹어야 되고 아무튼 엄청 뭐 또 한 분은 이석증까지 오고 막 되게 고생을 하고 나서 백혈구 촉진 주사를 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뭐지? 서울대만 백혈구 촉진 주사를 미리 주나? 그런 건가? 그렇다면 백혈구 촉진 주사를 애초에 미리 주면 저렇게 고생을 안 할 텐데 왜 백혈구 촉진 주사를 미리 안 주지? 라는 의문점이 생긴 거예요. 혹시나 백혈구 촉진 주사가 뭔가 부작용이 있으니 남용하지 않으려는 건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백혈구 촉진 주사를 미리 안 받아온 환자는 저처럼 미리 받아오지 않은 사람은 같은 병실 쓰는 환자 말고도 다른 병실 환자들도 여러 명이 500 이하로 호중구 수치가 떨어져서 병원에서 엄청 고생한 다음에 백혈구 촉진 주사를 맞은 환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막 혼자 막 이제 막 상상의 나래를 폈죠. 뭘까? 막 여기 환자들이랑도 막 뭘까? 막 이러고 의논을 하고 그랬는데 서울대병원만 그러나? 그랬더니 이제 한 환자가 저한테 그게 아니라 혹시나 애초에 호중구 수치가 정상 수치긴 하지만
좀 정상 수치 범위 안에서도 좀 낮은 편이라서 항암 주사를 맞으면 어, 좀 위험도가 있어서 미리 준 게 아닐까? 위험도가 있는 환자들만 미리 준 거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닌데 나는 검사해서 다 정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항암했던 거고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애초에 항암 주사 주자마자 이걸 줬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그 서울대학병원 뭐 다른 병원도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그 어플에 보면 검사한 혈액 그 수치를 다 볼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막 본 거예요. 막 봤더니 이제 보면은 호중구 수치가 네, 호중구 수치가 1800에서 7000인데 제가 2800이 좀 넘거든요. 그래서 이봐, 나 이 정도 수치잖아. 네, 그 얘기를 한 환자가 저한테 그 애초에 그 백혈구 촉진 주사 안 받아왔다는 그 친구 언니 저는 7천 가까이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언니는 좀 낮은 편이니까 그래서 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갱하고 아 그런가 보구나 내가 좀 위험 좀 위험 범위에 있어서 준 건가 보구나 막 이러면서 다음에 가면 아무튼 물어봐야지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이제 그 주치의 선생님한테 제가 또 너무 궁금한 거 못 참겠어가지고 또 여쭤봤어요. 선생님, 어떤 환자는 이 백혈구 촉진 주사를 애초에 주고 어떤 환자는 안 줘가지고 고생고생 한 다음에 주고 왜 그런 걸까요? 물어봤어요. 네, 여기 선생님 말씀은 그거는 그 담당 교수의 재량이고 스타일이다. 그 교수가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그렇게 환자가 뭐 고생하는 게 싫거나 또는 뭐 과거에 뭐 오줌 수치 너무 떨어져서 면역력이 너무 떨어져서 폐렴으로 자기 환자가 죽은 경험이 있거나 뭐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에 그런 분들은 미리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근데 저는 다행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제가 물어본 환자들이 백혈구 촉진 주사를 안 맞은 환자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고생하고 나서 백혈구 촉진 주사를 맞더라고요, 다들. 그럴 바에는 애초에 맞는 게 낫지. 물론 근육통이나 이런 건 있지만 뭐 아무튼 제 짧은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백혈구 촉진 주사가 그렇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 오심구토 전혀 없었어요. 오심구토 전혀 없었는데 다음 그 뭐죠? 그 항암 주사 맞은 바로 다음 날 집에서 입맛이 약간 이게 이제 오심부터가 시작되는구나 좀 메스꺼울 것 같은데 제가 늘 먹는 그 야채습이 있는데 이 제품이에요. 요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걸 제가 되게 맛있게 먹었었거든요. 맛있게 먹었는데 되게 먹기 싫더라고요. 이게 오심구토가 시작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제품은 계속 맛은 없어요. 그러니까 입맛이 아무래도. 그런데 오심구토는 없어요. 그렇게 구역질이 나거나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입맛도 여기 환자들이 저보고 무슨 항암 환자가 저렇게 잘 먹냐고 그러면서 왜 쟤는 저렇게 잘 먹냐고 그럴 정도로 오심구토가 없었어요. 잘 먹었어요. 그리고 붓기는 항암한 다음날 손이 이렇게 주먹 쥐었다 폈다 잼잼할 때 불편할 정도로 부었어요. 얼굴도 좀 붓고. 그러더니 그 다음날 정도부터 오히려 가라앉더니 그 이후로 붓기가 없어요. 네, 붓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심구토에 대해서 제가 또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저는 오심구토가 없었는데 그래서 A씨보다는 도색탁셀이 확실히 오심구토가 적은가 보다 했는데 저랑 똑같이 도색탁셀로 하신 환자분이 저랑 같은 병실 쓰시는 언니신데 정말 3일 동안 침대에서 계속 토하고 아무것도 못 먹고 여기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너무너무 힘드셨대요. 그래서 약을 먹으면서 또 계속 약을 먹은 것도 계속 구역질을 해서 그 오심구토 예방약 있잖아요. 그것도 못 먹고 먹으면 토하고 막 계속 이래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 붙이는 패치 오심구토에 붙이는 패치가 있는데 그거를 붙이고 바로 괜찮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심구토가 심하신 분들은 그거 이제 처방받아야지 받을 수 있는 패치예요. 그냥 약국에서 그냥 구입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근데 저희는 이제 옆에 환자들이 있으니까 이제 도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 걱정되시는 분들은 미리 뭐 준비를 하시든지 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 정도로 오신구트가 심한 환자는 도세탁셀도 심하게 그렇게 경험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괜찮았어요. 네, 괜찮았고 대신에 한 26일, 그러니까 항암한 지 한 6일 정도 지나니까 그때부터 입맛이, 그러니까 식욕은 있어요. 계속 식욕이 없진 않아요. 식욕은 있는데 입에 입이 좀 되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뭐 이렇게 텁텁한 거기도 하고 막 껄끄럽고 막 입안에 뭐가 있는 것처럼 되게 막 맛도 음식 맛도 너무 아예 음식 맛을 모르지는 않고 이게 그러니까 왜 감기 들고 입맛 없고 막 병 걸리면 입이 쓰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랑은 또 다른 느낌인데 아무튼 그랬어요. 음식 먹기가 좀 맛이 없고 불편했어요. 그치만 식욕이 없진 않았어요. 근데 26일부터 그러다가 며칠 지나니까 또 괜찮아지더라고요. 한 뭐 3, 4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피부 건조. 피부 건조는 제가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막 미리부터 발라서 그런지 계속 수시로 막 오일을 바르고 요즘에 조금 건조해지네요. 제가 피부 건조 오일 열심히 발랐더니 괜찮은데? 라고 생각해서 요즘 좀 방심했더니 좀 건조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열심히 발랐더니 원래 그런 피부 관리를 잘 안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야 평소보다 피부가 더 좋잖아. 막 제가 왜냐면 평소에 뭐 좋다는 걸 안 발랐거든요. 그러니까 피부가 더 좋은데?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 좀 방심했더니 좀 건조해지네요. 그리고 손은 되게 좀 건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손을 되게 자주 씻잖아요.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손은 더 건조한 것 같아요. 열심히 바르십시오. 그리고 이제 제가 오일을 바르는데 오일 말고 잠깐만요. 이게 아이고 어디 갔나? 제품인데요. 네, 이게 이지듀 MD 보습 크림이라는 건데요. 이게 처방해 주는 거예요, 병원에서. 근데 이게 되게 비싸거든요. 3만 원이 넘는데 이게 되게 천연 제품이고 보습이 엄청 잘 된대요. 그런데 이게 너무 좋은 게 실비가 적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사서 바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그 건조증 환자들을 위해서 나온 그 제품인데 천연 성분이고 유해 성분이 없고 중요한 게 고가인데 실비가 된다는 거. 네, 그래서 네, 이 쉬리가 또 제 아이폰 쉬리가 갑자기 또 가끔이네요, 쉬리가. 아무튼 그래서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본격적으로 발라보진 않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걸 바르고 저는 이거를 그 전에 통원으로 비타민 주사 맞던 병원에서 알게 됐거든요.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설사 변비는 없었고요. 설사는 그냥 무름변, 아주 되게 무름변인데 하루에 뭐 두세 번 간 적도 있지만 이게 완전히 막 힘든 설사는 없었어요. 네. 그리고 입안 허는 거, 입안이 많이 헐 것이니 뭐 그 구강을 그 뭐죠? 각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그 병원에서 하셔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안 얼었어요. 입안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지금까지는. 그리고 제일 지금 그 부작용으로 제일 많이 나타나는 증상은 피로예요. 피로.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어, 잠을 또 못 자서 소음 때문에 못 잤다 그랬잖아요. 못 잤고 체했고 뭐 혈압 떨어졌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되게 피로했는데 이게 어떠냐면 조금 괜찮아지다가 또 괜찮아질만 하면 어느 날 피곤하고 이런데 어, 이제 좀 날짜가 지나면 한 며칠 지나면
되게 괜찮아요. 낮에 엄청 쌩쌩한 거예요. 나 컨디션이 이제 회복되고 있구나. 너무 쌩쌩해. 너무 정상인 같이. 항암 환자 안 같이. 막 그러다가 갑자기 한 6시쯤 되면 훅 떨어져요. 체력이. 훅. 근데 그게 이렇게 서서히 피곤하구나. 이제 좀 체력이 떨어질라나 보다. 이게 아니라 갑자기 쌩쌩하다가 6시만 되면 급 졸린 거예요. 그래서 막 6시부터 자고 싶어서 누워있고 막 그런데 이제 4인실을 쓰다 보니까 불을 못 끄니까 전 또 예민해서 불 안 끄면 잠을 못 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또 아무래도 시끄럽고 막 이러니까 잠 못 자고 그래서 좀 힘들었어요. 그 피로감 때문에. 엄청 피곤해요, 수시로. 네. 네, 그렇게 되다가, 어, 제가 대체적인 그 부작용에 대한 건 거의 다 말씀드린 것 같고, 그리고, 네. 그 손 주사 부위가 제가 전에 이거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빠뜨렸던 것 같은데, 그 항암 주사 맞은 부위가, 어, 가려울 수 있다. 그리고 심하면 괴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뭐 피부과를 가든지 그런 경우 연고가 필요하고 또 불안하면 서울대병원 피부과를 와라 뭐 이런 얘기를 해줬었는데 이게 정말 신기하게 정말 항암약이 세긴 세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 항암 주사 놔준 그쪽 그 핏줄로 자국이 쫙 나 있어요. 그리고 그 주사 맞은 데가 한 0.5mm 정도가 이렇게 흉이 생겼어요. 흉이 생기다가 이게 흉이 되는구나 했는데 지금 그 상처 같은 게 없어졌어요. 지금은 없어졌고 그리고 주사 맞은 지 며칠 지나니까 미친 듯이 가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낮에 가려우면 제가 이거를 이성이 있으니까 이걸 긁으면 안 되지 할 텐데 잘 때 쓰라려서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잠결에 이걸 미친 듯이 긁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잠결에 이렇게 긁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걱정을 했는데 그리고 며칠 지나니까 또 허옇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금은 그 핏줄 색깔이 조금 변한 거 말고는 피부는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제가 어느 날 목이 막 엄청 가려운 거예요. 엄청 가렵고 목에 뭐가 오톨도톨 났어요. 그래서 가렵지? 그 여기 언니들한테 이거 왜 목이 이렇게 가렵지? 여기 선배님들이 저보다 항암을 먼저 하셨거나 먼저 끝냈거나 뭐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다 잘 아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 뭐 이렇게 원래 그래 그거 항암해서 그래 지나면 괜찮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양병원에 있어서 좋은 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좀 다 경험한 분들이 있으니까 좀 덜 불안한 거야. 이분들이 의사 뺨치는 경험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막 미리 알려주고 막 이러니까 이제 좀 덜 불안한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엄청 가려운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한테 가서 제가 그 설명을 드렸어요. 너무 가렵다고. 그랬더니 간호사 선생님이 연고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연고를 바르고 그 바르는 김에 제 이제 손 그 뭐죠? 그 주사 놓은 그 자리 거기도 연고를 발랐죠. 그랬더니 정말 순식간에 가라앉았어요. 네. 마술처럼. 그게 무슨 약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약인지 한번 물어봐 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걸 바르고 났더니 금방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괜찮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불편함은 또 별로 없었어요. 네. 네, 제가 지금 조금 버벅거렸는데 방금 전에 제 앞방에 계신 언니분이 들어오셨다가 제가 이제 방송을 하니까 방송해 이러고 조용히 있다가 나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언니랑 막 수화를 하느라고 제가 지금 버벅댔는데 네,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요. 손 가려움 그게 있었고 그리고 5월 1일부터 완전 정상 컨디션이에요. 거의 피로도 없고 소화도 잘 되고 이 소화가 제가 원래 양이 정말 작거든요. 그래서 살을 찌우고 싶어도 못 찌우고 막 그랬는데 양이 너무 적어서 그래서 잠시만요. 간호사 선생님 오셨습니다. 잠시만요. 선생님 왜요? 네,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방금 그 간호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네, 끊겼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했나요, 제가?
음, 네, 그래서 아무튼 5월 1일부터는 완전 정상 컨디션이 됐어요. 정상 컨디션이 돼서 제가 암 환자인 걸 지금 막 까먹고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네, 그 얘기 했었죠. 제가 원래 양이 되게 적은데 어, 항암하면서 잘 먹어야 된다는 강박 때문에 미친 듯이 먹었더니 처음에 막 체하고 그러더니 그게 나아지고 나니까 제 위가 뭔가 마비가 됐는지 좀 이상해졌어요. 감각을 잃었어요. 원래 먹으면 배가 너무 불러 터질 듯이 불러가지고 막 못 먹고 이래야 되는데 엄청 먹거든요, 지금. 엄청 먹는데 얘가 그렇게 막 배가 터질 정도로 원래는 막 너무 배가 불러서 못 먹었는데 그냥 얘가 이제 마비가 된 것 같아. 감각을 잃어가지고 엄청 먹는데 네. 아무튼 양이 엄청 늘은 건지 엄청 먹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 분들이 저한테 다 너무너무 지금 항암 환자 안 갖고 너무 잘 먹고 어떻게 오심부터도 이렇게 없고 씩씩하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까불지 마라 2차 때 훅 간다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1차부터 힘들다는 분이 계시고 1차보다 1차에 좀 덜 힘들다가 2차에 훅 간다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 자만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2차도 조금 남들보다 수월하고 3차, 4차 잘 수월하게 지나간다면 아마도 제가 암 진단받고 수술 전부터 집에서 이렇게 대비하면서 준비했던 방법들이 도움이 됐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런 거라면 제가 그렇게 준비했던 방법들을 여러분에게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2차, 3차, 4차도 잘 지나가면 제 방법이 뭔가 도움이 된 걸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 언니들 말씀대로 진짜 1차, 1차만 잘 괜찮았던 거고 2차 때 힘들면 뭐 아닌 거죠. 그냥 1차가 운이 좋았던 거죠. 네, 아무튼 1차 항암 마친 후기를 네, 설명을 드렸고요. 네, 다음에는 제가 어떤 분의 사연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린다고 그렇게 제 채널 소개에 제가 그렇게 썼었잖아요. 이제 제 방송 소개에는 제가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아무튼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사연을 주셨는데 제가 그 사연을 다음 방송에서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 월요일 2차 항암인데 2차도 제발 제발 그냥 더드들도 안 바라고 1차만큼만 네, 혈압 떨어지면 안 되죠. 혈압 떨어지고 체하는 거 말고 네, 잘 지나가기를 정말 정말 기원합니다. 여러분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